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은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할까요? 자, 다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이 크게 올랐어요. 테슬라도 크게 올랐는데요. 자, 이제 테슬라 및 성장주가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시작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CPI 지수에 환호한 오늘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증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머스크는 아직 의심스러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드디어 사이버트럭이 생산직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크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무려 7.35%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속 말씀드렸던 1500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도 무려 오늘 5.54%나 올랐어요. 나스닥은 원래 그간 잘 올랐으니까 오늘 3.7%로서 좀 더 약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3.8%까지 이렇게 급락한 모습 볼 수 있죠. 자, 어제 4% 초반이었는데 3.8까지 굉장히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CPI 지수 발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월 달에 발표된 CPI 하락 소식에 증시는 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일제히 폭등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국채금리 역시 낮아지는 거죠. 국채금리의 하락은 채권 가격도 올리고 주가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발표되었던 헤드라인 CPI. 자, 어제 우리 시간 오후 10시 반에 발표가 되었죠. 예상치는 7.9에서 8%였는데 7.7이 나오면서 증시를 크게 부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대가 나오면 증시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8%가 넘으면은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했는데 역시나 7.7%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보여준 미국 증시였어요. 근원 CPI 역시 6.3%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6.5% 상승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피벗 완전한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이기엔 아직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인상 속도는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CPI 상승률은 그간 한 7개월간 8%대 고공행진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7%대로 내려오면서 시장에 상당한 안도감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차트를 보면 지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1500선을 단기 지지라인으로 계속 제시를 해드렸었죠. 자, 1500선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바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나스닥 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30선을 단기 저항권으로 일단 제가 본다고 했죠. 자, 오늘 11110까지 그 사이까지 오르면서 7.35%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1600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9월달 들어서 지금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번 정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오늘 7% 넘는 급상승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라는 하나의 주식만 보고 있으면 지금의 주가 반등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한 저항들을 다 뚫어낸 상황이에요. 200일선마저 지금 강력하게 뚫어내면서 최근 한 달 반 동안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반등은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순간 증시의 진입이 좀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우지수에 비해 지금 나스닥 지수는 아직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2,000선을 뚫어내고 상승을 해서 200일선 이후로 그러니까 12,500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다우존스와 거의 키를 맞추는 수준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다우존스를 따라갈 수 있다면은 충분히 테슬라와 성장주에 앞으로의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유럽 증시의 상승이 무서워요. 유로스탁을 보면 오늘도 3% 넘게 올랐는데 지금 급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경기가 안 좋다고 난리지만 이렇게 증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크게 오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S&P 500은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S&P 500이 무려 5.5%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단 하루 만에 상승을 보여주면은 역사적으로 증시 분위기의 반전이 시작되는 그런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5% 가까이 그러니까 5%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던 미국 증시의 그 기록들을 보면 1950년대 이후 그러니까 최근 70년간에 단 하루 만에 5% 이상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1년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요. 그 1년 동안 평균 31%나 상승을 했습니다. 25번 중에 무려 2번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23번은 상승을 보여줬던 추후 1년 증시였어요.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1년 동안 평균 한 15%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은 충분히 큰 반등장이 들어설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두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2008년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리고 2001년 닷컴 버블 때입니다. 13% 하락, 7%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하락률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의 횟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년은 좀 더 우리가 상승을 바라보고 가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 뭐 애플이 8.9% 올랐으니까 말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르면 그러니까 나스닥이 7%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뭐 금융주도 4%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 나스닥 성장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에너지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네요. 그리고 컨슈머 디펜시브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역시 상승률이 1%에서 2%로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도 오늘 7%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뭐 하락에 비하면은 아마존이 12% 오르고 애플이 8.9% 올랐으니까 좀 약한 모습이긴 해요. 아무튼 그간 크게 하락을 보여줬던 테슬라인데 오늘 크게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여유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오늘 상승에는 미국 CPI 지수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CPI 지수는 시장 예상은 7.9에서 8% 정도였는데요. 그것보다도 낮은 7.7%가 나오면서 오늘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 7% 그러니까 앞자리가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거의 8%대 고공행진을 했는데 7%로 내려오면서 상징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의 완화,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I 지수를 자세히 뜯어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산 차량 가격 인하도 있었고 지금 제품 가격들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굿즈 제품이죠. 제조업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지수는 지금 상당히 낮아진 모습이고 이 빨간색이에요. 자, 푸드는 뭐 좀 그대로인 것 같고 에너지도 좀 낮아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역시 서비스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월 대비해서는 그런 상승률이 크지는 않지만 아직도 이 파란색 막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리오프닝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뭐 여행이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된 근로자들의 고용도 증가하고 있고 임금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쪽이 아무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뭐 제품 쪽이 감소하고 있고 에너지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CPI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이고요. 더 자세히 뜯어보면 전월 대비로도 CPI 지수가 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이 기대됐는데 0.4% 상승을 하면서 역시 전월 대비로도 낮아진 모습이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나 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CPI랑 함께 또 봐야 될 게 PC 물가 지수이죠. 연준 같은 경우는 이 PC 물가 지수를 더 밀접하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지수들이 6월을 피크로 해서 다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CPI 지수 역시 뭐 7%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잠깐 오르면서 9월 증시, 10월 증시에 상당한 불안감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10월 달에 또 내려왔어요. PC 물가 지수도 6월을 피크로 내려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 근원 PC 지수죠. 근원 PC 지수도 9월 달에 5.1%로 올라왔는데 10월 달에 이런 모습을 보면 CPI 지수를 보면 내려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역시 연준의 12월 달 금리 인상이 되겠는데요. 자, 빅스텝을 확률이 80%라는 수치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빅스텝의 확률이 56.8%였어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과 거의 5대5로 동률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80%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미 4차례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12월 달에 한 번 더 0.75% 인상을 하면 뭐 다 죽자는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0.5%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CPI 지수가 오늘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자, 이제 12월 달부터 뭐 성장주라든지 테슬라에 좀 강력한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최종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2022년 12월 14일부터 내년 12월 13일까지 연준의 FOMC 미팅 데이트를 이렇게 다 적어 놓았는데요. 향후 1년간의 금리 인상 기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 11월 2일 FOMC 회의 때 4.5% 수준이 아니라 5.25% 그러니까 5% 초반까지 최종 금리를 인상할 의향이 있다라는 듯이 밝혔었죠. 자, 그래서 5.25라든지 5.5라든지 이쪽 확률이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확률들이 5%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 쯤까지요. 5%대까지 올릴 확률이 47.7%로 가장 높아졌어요. 딱 5%를 찍고 자,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5%를 유지하다가 내년 말이 되면은 이제 4.75까지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종 금리가 5%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자, 아무튼 12월 14일 앞으로 한 달 이후에는
0.5%죠. 그러니까 4.5%가 될 확률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빅스텝 확률이 80%로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좀 숨이 좀 트일 만한 그런 증시가 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오늘 7.39% 오르는 190불로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에는 좀 더 올라서 191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50불대 이하부터는 테슬라는 언더슈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크게 언더슈팅한 게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의심이 컸죠. 자, 아무튼 제가 그려놓았던 이 하락 트렌드 지지 라인을 한번 넘어서는 177불의 큰 하락이 어제 있었는데 뭐 아직 일론 머스크가 팔았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오늘 매크로에 힘입어 190불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한 250불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매크로가 완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더 강력한 반등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의 주가 반등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가 아니라 트위터에 지금 온갖 집중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위터의 프로필 역시 컴플레인 핫라인 오퍼레이트라고 얘기하면서 트위터 관련된 불만사항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알려달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듯이 트위터의 혁신에 지금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트위터가 개선이 되었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즉 트위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가짜 계정, 봇이라고 하죠. 스캠 계정들, 이런 계정들이 사라졌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트위터에게 컴플레인 할 때마다 나는 너무 좋다,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게 직접 이런 컴플레인을 말해달라 라는 듯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트위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위터 관련된 업무는 일은 정말 보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다,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너무나도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위터 직원들에게도 첫 메일을 발송을 했어요. 자, difficult time ahead,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으니까 이 일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원격 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 주당 최소 40시간 사무실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위터 수익 절반이 이제 구독료로 채워지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도 드라마틱했던 테슬라 주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CPI 지수가 장 시작 1시간 전에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가 거의 190불대 초반까지 오르면서 바로 시작했는데 거의 15분 만에 190불에서 180불까지 수직 낙하를 한번 보여주었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또 상당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또 테슬라 주식을 팔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계속 큰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190불 이상으로 마감했던 오늘 테슬라 주가이고요. 게리 블랙은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펀드의 지금 매니저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물어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이제 다 판 거 맞니? 일론 머스크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9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7.7%까지 내려왔죠. 성장률은 이제 크게 오를 준비를 마친 것 같다라는 듯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매도에 대해서 끝냈다라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애플이 8% 넘게 오르고 엔비디아도 14% 가까이 올랐는데 테슬라의 상승률이 7%대로 약간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게리 블랙은 또 일론 머스크의 성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면 일론 머스크는 더 강하게 싸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빠르게 그 노선, 그 디렉션을 변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트위터에 빠져 있지만 현재 테슬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무관심 그리고 매도 이런 것들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내년 1분기에 테슬라 자사주 매입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4분기에도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되고 분기당 3조 원에서 5조 원 가까운 현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기가 상하이에 10월달 생산량이 87,700대에 이르면서 4분기 강력한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생산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 내수에 지금 밀어내기 판매를 하고 있죠. 판매 가격도 인하했고 보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1,100불이라는 추가적인
가격 요인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4분기 판매량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2만 5천 대로서 기간 컨센서스인 43만 5천 대보다 약한 수치를 계속해서 보여줘 왔었어요. 하지만 1시간 전에 새로 발표한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4분기 인도량 예상 역시 40만 5천 대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기가 상하이의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4분기 딜리버리 전망을 바꾸지 않았어요. 기간 컨센서스 43만 2천 대보다 낮은 42만 5천 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게리 블랙은 45만 대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라든지 중국의 판매 정책이 워낙 지금 공격적이기 때문에 4분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도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10월 초에 발표된 3분기 딜리버리 예상치 3분기 딜리버리 발표 때문이었죠. 기간 컨센서스보다 낮은 딜리버리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역시나 중요한 건 4분기 판매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땅한 연말 테슬라의 호재 내역은 없어요. 물론 4분기에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발표할 수도 있죠. 캐나다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나와봐야 할 것 같고,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큰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기관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테슬라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테슬라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4분기 인도량이 되겠는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측했던 42만 5천 대이냐, 아니면 기가 상하이 10월달 생산량을 봤을 때 충분히 4분기 총 판매량이 46만 대에 이르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만 5천 대에서 46만 대 사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게리 블랙은 45만 대를 또 보고 있고요. 어쨌든 43만 2천 대 기간 컨센서스만 넘겨주면 지금 전반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는 매크로 분위기와 함께 연말과 내년 초에 테슬라 주가의 반등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로이 테슬라이크는요, 생산량만 봤을 때는 4분기에 45만 대 가까이 나오면서 올해 총 생산량을 138만 대로 예상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8.3%에 그러니까 50%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딜리버리라는 건 그때그때 선박 확보 상황이라든지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이렇게 50% 가까이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고 있는 테슬라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생산은 회사 내적인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 딜리버리 역시 내적인 역량도 있지만 역시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12월 달에 딜리버리가 미진해서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말처럼 42만 5천 대 정도가 나오면 남는 한 3, 4만 대 물량은 1월 달에 또 많이 배송이 되겠죠. 특히 1월부터는 7,500불의 EV 크레딧도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도 나오니까 내년 장은 정말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큰 호재가 나왔어요.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 생산 임박을 암시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관련 채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스틴 텍사스라고 로케이션이 정해져 있고, 카테고리는 매뉴팩처링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직을 고용한다는 거고, 다 사이버 트럭이 적혀 있고, 여기 보시면 BIW라는 말이 있는데요. Body in White라고 해서 역시 차체 공정을 뜻합니다. 차체를 용접하고 조립하는 그런 공정을 뜻하는데 가장 복잡한 공정 중에 하나이죠. 자, 고도의 자동화가 필요하며 역시 관련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쪽 차체 공정을 위한 직원들의 고용이 시작되었다는 건요, 정말 이제 사이버 트럭 생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로이터 통신이 테슬라가 2023년 중반에 사이버 트럭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는 대량 생산에 임박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테슬라 뉴스를 알려드리자면요, 대만의 모델 Y를 이제 런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2016년에요, 모델 3를 대만에 런칭을 하면서 2만 명 이상의 오너를 확보를 했고, 모델 3는 여전히 대만의 넘버원 베스트 셀링 전기차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델 Y도 이에 못지않는 인기가 예상이 되고, 이미 모델 Y는 대만에서 10,000대 이상의 예약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가 베를린산 모델 Y를 또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사이버 트럭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으니까요, 내년 장을 기대하면서 저와 함께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CPI에 따라 높아진 금리 인상 기조의 완화를 느낄 수 있는 오늘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붉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